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공복에 마늘 한 쪽씩 드시고 계신가요? 건강에 좋다니까. 혈관 청소된다더라. 이런 말만 믿고 마늘 드셨다면 지금까지는 반은 약, 반은 독을 드신 셈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마늘 때문에 병원에 실려온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마늘 하나로 고혈압 약을 끊고 심지어 치매 증상까지 멈춘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단 하나. 어떻게 먹었느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입수한 자료에는 제약회사들이 외면하고 싶어 했던 마늘의 7가지 과학적 효능과 절대 몰랐던 위험한 섭취법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 공개할까 말까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고요? 제약회사 한 곳에 연 매출만 3조 원. 만약 오늘의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면 그들이 팔고 있는 약들은 설 자리를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오늘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마늘을 잘못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늘의 진짜 효능을 끌어올리는 조리법. 치매, 고혈압, 당뇨의 효과 본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 그리고 마늘을 먹는 황금 시간대까지. 영상 중간중간 실제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변화 사례도 소개될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 팀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마늘의 충격적인 비밀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시는 78세 이만호 어르신. 30대 초반부터 고혈압 판정을 받고 무려 40년 가까이 약을 복용해 오셨던 분입니다. 약이 몸에 맞지 않아 어지럼증, 피로감, 입마름 같은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지만 약 없이는 못 산다는 병원 말에 그저 참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마늘 하나가 이 어르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마침 서울에 사는 큰딸이 해외 건강저널에서 마늘 관련 논문을 읽고 아버지 이 방법 한 번만 해보세요 하며 특별한 마늘 활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만호 어르신은 마늘이 뭐 대단하겠냐며 반신반의했지만 딸 말이라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매일 점심 30분 전 공기 중에 노출시킨 생마늘을 아주 소량씩 들기름에 절여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겁던 머리가 맑아지고 손끝이 저리던 증상이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혈압 수치가 급격히 안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날 담당 주치의였던 김민규 내과 전문의는 이건 솔직히 기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습적으로 160에서 170대를 오가던 수축기 혈압이 딱 한 달 만에 125까지 내려온 것. 게다가 맥박도 안정되고 부정맥 증상까지 사라졌다는 결과였습니다. 김민규 의사는 처음엔 혹시 측정 기계가 잘못됐나 싶어 3번이나 재검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령의 고혈압 환자가 약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식습관만 바꿔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건 의학적으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후 이만호 어르신은 서서히 약 복용을 줄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하루 한 알로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이 말씀하신 가장 큰 변화는 약에 의존하던 불안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몸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르신이 실천했던 마늘 섭취법, 그 핵심은 바로 마늘을 자르고 난 뒤 바로 먹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지 다음 챕터에서 과학적으로 설명된 마늘의 황금 활성화 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들으시면 지금까지 마늘을 헛되이 드셨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마늘을 요리할 때 어떻게 자르시나요?
혹시 껍질을 까고 바로 칼로 다져서 팬에 넣고 있진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마늘의 진짜 효능 중 80%는 날려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마늘은 자른 후 일정 시간 공기 중에 노출시켜야 우리 몸에 유익한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 알리신은 항암, 항균, 혈관 확장, 혈압 조절, 심지어 항바이러스 효과까지 있는 천연 치료제 같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마늘을 자르자마자 바로 익히면 이 알리신이 생성되기도 전에 파괴되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약효를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김도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인이라는 성분은 공기와 접촉해야 알리신으로 바뀌는데 자른 직후 바로 가열하면 그 반응이 일어나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실제로 연구팀은 마늘을 자르자마자 볶은 경우와 10분 이상 공기 중에 노출한 후 볶은 경우의 알리신 생성량을 비교했는데 두 집단 간 효능 차이는 무려 5배 이상이었습니다. 일본 교토대 식품과학연구소의 실험에서도 자른 후 최소 8분 12분 정도는 공기 중에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혈압 강화 효과는 3배, 콜레스테롤 감소는 2배, 항균 작용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10분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볶는 습관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고 수치가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상담했던 한 72세 어르신은 마늘이 이렇게 예민한 음식인 줄 몰랐다며 이제는 자르고 10분 타이머 맞춰놓고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늘 자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른 후 기다리는 것까지가 섭취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늘의 껍질이 가진 놀라운 비밀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마 지금껏 마늘 껍질을 다 버려오셨다면 이걸 왜 지금에서야 알았지? 하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늘 껍질은 어떻게 하세요? 껍질 벗기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리시죠? 그게 당연한 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마늘 껍질이 사실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천연 항암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암연구소 로렌스 윌킨슨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 껍질에는 속 알맹이보다 훨씬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세포 독성 억제 물질이 농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껍질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퀘르세틴과 유황화 합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윌킨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늘 껍질은 오히려 알맹이보다 항암 항염 효과가 뛰어날 수 있다. 특히 껍질째 우려내거나 분말로 섭취했을 때 면역세포 활성화가 최대 3배까지 높아졌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실제로 연구팀은 초기 대장암 환자 48명을 대상으로 마늘 껍질을 활용한 차를 매일 마시게 한 결과 8주 후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NK세포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국내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전북 익산에 사시는 65세 정은미 어르신. 평소 소화도 안 되고 자주 배가 더부룩해 늘 병원 신세를 지셨던 분인데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다수 발견됐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정 어르신은 무서운 마음에 가까운 건강식품 매장을 찾았다가 마늘 껍질로 끓인 차를 추천받았고 반신반의하며 하루 2번씩 껍질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재검진 결과 용종 크기가 줄어들고 장 점막 염증도 거의 사라졌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였던 이한구 내과 전문의는 처음엔 뭐 그런 민간요법이 도움되겠냐 싶었는데 검사 수치를 보고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은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껍질은 그냥 버리는 거라 생각했는데 내 몸을 살려준 게 그 껍질이었더라고요. 이제는 마늘 껍질을 씻고 말리고 모아서 꼭 차로 우려 마십니다. 자, 오늘 저녁장 보러 가시면 마늘 껍질을 예쁘게 벗기기보다 이건 내 몸을 살릴 보약이다라고 생각하며 잘 보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마늘 껍질차로 치매 초기 증상을 멈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계도 인정한 변화였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시는 74세 여인숙 할머니는 1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잡고도 잊어버리고 밥을 먹었는지도 헷갈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만든 반찬을 두고 이게 누가 놓고 갔지? 하실 정도였죠. 자녀들은 처음엔 그냥 건망증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은 집 앞 슈퍼에 간다고 나간 어머니가 4시간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근처 놀이터 벤치에 앉아 계셨던 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 즉 치매의 초기 단계라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담당 의사인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지훈 교수는 아직 약물 치료까진 아니지만 지금부터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진행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딸이 우연히 알게 된 게 바로 마늘 껍질차의 뇌신경 회복 효과였습니다. 그녀는 마늘 껍질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계피한 조각과 함께 하루 2번 차로 우려내 어머니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깜빡했던 일들을 메모하기 시작했고 반복됐던 질문이 줄어들며 무엇보다 손녀의 이름을 다시 또렷이 기억해냈습니다. 지우야, 오늘 유치원은 잘 갔다 왔니? 그 말을 들은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엄마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재검사에서도 단기 기억력, 언어 능력, 주의 집중력이 향상된 수치가 확인됐고 김지훈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기전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마늘 껍질에 포함된 유황화 합물과 폴리페놀이 뇌 염증 억제와 신경세포 보호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시기 개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인숙 할머니는 지금도 하루 2번 마늘 껍질차를 직접 우려 드시며 기억 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은 잊어버리는 것보다 기억이 돌아오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그 말에 딸은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러분, 치매라는 건 단번에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일수록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마트에서 버리듯 까내던 마늘 껍질 한 줌일 수도 있다는 것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조합, 그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과학적 근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마늘은 혼자 먹는 게 아니다. 이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마늘 혼자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하지만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는 말 그대로 특효약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오늘은 마늘과 궁합이 맞는 3가지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검증된 조합입니다. 첫 번째, 들기름과 마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팀은 마늘의 알리신과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함께 섭취되었을 때 염증 억제 효과, 혈관 확장,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단독 섭취 대비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질병 예방을 위한 자연 치료제에 가까운 조합입니다. 실제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 마늘과 들기름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혈압은 안정되고 혈중 염증 수치는 4주 만에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기 중에 10분 이상 노출한 마늘을 들기름에 천천히 볶아 먹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혈관 건강의 특효약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꿀과 마늘.
꿀과 마늘은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탁월한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생마늘이 아닌 숙성된 흑마늘과 함께 먹을 것. 하버드 의대 영양과학팀은 생마늘과 꿀은 함께 먹을 경우 위 점막 자극 위험이 있으나 숙성된 흑마늘과 꿀은 부작용 없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조합은 면역세포 활성을 높이고 항산화 능력을 강화하며 고령자의 기력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논산에 사시는 76세 김복자 할머니는 겨울만 되면 반복되던 감기와 잦은 기침으로 고생했는데 딸이 권한 흑마늘 꿀절임을 매일 한 스푼씩 드신 후 그해 겨울 한 번도 병원을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김 할머니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면역력이라는 말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지요. 꿀에 절인 흑마늘이 내 몸을 살린 것 같아요. 세 번째, 양배추와 마늘.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 궁합인데요. 양배추의 비타민 U와 S메틸메티오닌 성분은 마늘의 알리신과 결합했을 때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 역류성 식도염에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위장내과 윤정현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과 양배추를 함께 섭취한 환자군에서 위내시경 검사 결과 점막 손상 정도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교수는 자극적인 마늘의 속성은 양배추가 중화시키고 면역력과 항균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하며 마늘 특유의 냄새도 줄어든다는 부가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늘은 그냥 먹어도 좋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효능을 2배, 3배로 바꿉니다. 앞으로 마늘을 드실 땐 들기름, 꿀, 흑마늘 기준, 양배추 이 세 가지 식품 중 하나와 꼭 함께 드셔보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마늘이 약에서 독이 되는 순간, 즉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과 위험한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마늘이 오히려 병을 부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다음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다는 마늘이 어떤 경우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던 그 마늘이 오히려 병을 부르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마늘과 절대 함께 먹어선 안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섭취 습관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 공복 생마늘 위장을 망가뜨립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는 공복에 생마늘을 섭취하면 위산 과다 분비와 점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알릴 성분은 살균력이 매우 강한 대신 빈속에 들어가면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등이 있으신 분은 공복 생마늘 섭취 시 출혈이나 위통으로 응급실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전의 한 병원에는 마늘즙을 공복에 장복하던 70세 여성 환자가 위 출혈로 응급 내시경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늘은 약이 될 수 있지만 빈속에 들어가면 칼이 됩니다. 항응고제와 함께 섭취하면 생명위험. 서울대병원 심장내과팀은 마늘이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항응고제, 아스피린 등과 함께 복용할 경우 출혈 위험이 극도로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늘과 항응고제 조합은 코피, 멍, 잇몸 출혈은 물론 위장 출혈,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 창원의 박영호 씨는 심장질환으로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는데 마늘즙이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 2컵씩 2주간 복용했다가 소화관 출혈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맡은 정민호 교수는 이 환자는 항응고제 복용 중 마늘 고농축 추출물을 같이 드셨는데 복합작용으로 혈액 응고 기능이 사실상 0에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늘이 아무리 자연식품이라도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고온 조리 시 효능 제로 발암물질까지. 많은 분들이 마늘을 센 불에 볶거나 튀기는 요리로 즐기시죠? 하지만 서울대학교 식품과학과 팀은 강불에서 마늘을 조리하면 활성 성분이 파괴될 뿐 아니라 고온에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파와 함께 마늘을 튀기는 조리 방식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유도 성분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늘은 중약불 이하에서 천천히 익혀야 영양 손실 없이 효능을 살릴 수 있다. 빠르게 볶아내면 그냥 향만 남는 채소가 된다. 정리하자면 공복 생마늘 섭취는 위 점막 손상, 위출혈 위험, 항응고제 복용 중 섭취는 치명적 출혈 가능성, 심하면 뇌출혈까지 위험, 강불 조리튀김 조리는 효능 소멸, 발암 물질 생성 가능성 높음. 여러분이 마늘을 드시는 목적이 건강이라면 절대로 이 세 가지 실수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마늘 언제 먹는지가 효과의 80%를 결정짓는다는 과학적 비밀, 즉 마늘 섭취 황금 시간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불면증 있으신 분이라면 이 다음 내용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마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팀은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마늘의 효능은 섭취 시간대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늘 속 활성 성분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밀접하게 작용하는데 섭취 시점이 잘못되면 오히려 혈압 상승, 위장 자극, 수면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시간대부터 말씀드립니다. 1. 아침 공복 위장의 직접 자극. 마늘의 매운 성분은 공복 상태에서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 점막을 자극해 위염, 속쓰림,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복 마늘 섭취 후 내원한 위장 장애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은 생마늘 공복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저녁 9시 이후 섭취하지 마세요. 마늘은 에너지 대사를 자극하고 체온을 살짝 상승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 섭취 시 불면증과 자율신경계 교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 사시는 황명자 할머니 73세는 몸에 좋다고 마늘을 저녁마다 챙겨 먹었는데 한 달 넘게 새벽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마늘 섭취 시간을 낮으로 바꾼 후 불면 증상과 야간 고혈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럼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점심 식사 30분 전입니다. 서울대팀은 당뇨병 환자 52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 점심 30분 전 마늘 섭취 그룹이 식후 혈당 상승이 40% 이상 억제, 인슐린 감수성 증가, 에너지 대사 활성화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67세 장기수 씨는 마늘 섭취 시간을 점심 전으로 바꾼 뒤 식후 혈당이 놀랍게 안정됐고 인슐린 주사량까지 줄였다며 감격을 전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침 공복, 위 점막 손상, 속쓰림 위험 증가, 밤 9시 이후 불면증, 야간 혈압 상승 유발, 점심 30분 전 혈당 안정, 소화 효율, 에너지 대사 개선. 여러분, 마늘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언제 먹느냐가 약효의 80%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마늘을 공복에 드셨다면 오늘부터 점심 전에 바꿔보세요. 당장 위장 부담이 줄고 기운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던 마늘 건강 레시피 3가지, 즉 쉽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실천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메모해 두셔야 할 겁니다. 특히 세 번째 레시피는 생명을 살렸다는 실제 사례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언제 어떻게 마늘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던 마늘 약 레시피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복잡한 약도 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세 가지 황금 레시피, 특히 세 번째는 생명을 살린 사례까지 있는 만큼 반드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레시피 1. 흑마늘 껍질차. 재료. 마늘 껍질 흑마늘이면 더 좋음. 계피 조각 한두 개. 물 500ml. 방법. 마늘 껍질을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립니다. 물에 계피와 함께 넣고 약불에서 15에서 20분간 우려냅니다. 하루 한 잔, 점심 30분 전 또는 식후에 따뜻하게 마십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마늘 껍질에는 속보다 더 많은 항산화 성분과 유황화 합물이 들어있으며 우려내는 방식이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사례. 대장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됐던 65세 정은미 씨는 이 차를 하루 2잔씩 마신 후 용종 크기가 줄고 장내 염증 수치도 크게 개선됐다고 전했습니다. 레시피 2. 마늘 들기름 볶음. 재료. 마늘 5쪽, 들기름 1큰술, 약간의 소금 또는 통깨. 방법. 마늘을 슬라이스해서 10분 이상 공기 중에 노출시킵니다. 들기름을 두른 팬에 마늘을 올리고 중약불에서 천천히 갈색이 날 때까지 볶습니다. 취향에 따라 통깨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팀은 이 조합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류 개선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사례. 71세 최영철 씨는 협심증으로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이 마늘 볶음을 매일 식전에 먹은 지 3개월 후 경동맥 플라크가 감소하고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말했습니다. 고가의 약보다 이 마늘이 내 심장을 살린 겁니다. 레시피 3. 마늘 심장 강화차. 재료. 마늘 껍질 속 2쪽, 말린 로즈마리 1티스푼, 계피 1조각, 물 500ml. 방법. 마늘 껍질과 알맹이를 함께 넣고 계피, 로즈마리와 함께 약불에서 20분 이상 천천히 끓입니다. 자기 전 1시간 전 미지근하게 한 잔 마십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팀은 이 차는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관 확장과 혈전용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사례. 전남 순천의 이종필 할아버지 77세는 심장 수술 직전 상태에서 딸의 권유로 이 차를 2달 가까이 매일 마셨고 재검사 결과 수술 없이 약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의사가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정말 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늘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약처럼 조리하고 시간 맞춰 섭취해야 진짜 효과를 본다는 것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늘 섭취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정리와 오늘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자, 가족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늘은 몸에 좋다는 말,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이번에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른 후 10분 이상 공기 중 노출 알리신이 제대로 생성됩니다. 마늘 껍질은 천연 항암제, 절대 버리지 말고 차로 우려 드세요. 마늘, 들기름, 흑마늘, 꿀, 양배추 효과를 3배로 높이는 궁합 조합입니다. 공복 생마늘, 항응고제와 함께 강불조리, 절대 피해야 할 위험 조합입니다. 섭취 시간은 점심 30분 전, 위장 보호, 혈당 안정, 수면 방해 없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3대 실천 레시피, 껍질차, 들기름 볶음,
심장 강화차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모든 정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서울대, 아산병원, 존스홉킨스, 하버드 의대 등 국내외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지, 마늘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아준 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 몸에 좋다고 남의 몸에도 좋은 건 아닙니다. 현재 항응고제나 혈압약,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마늘 활용법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늘처럼 든든하고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